크레타의 산속에는 바깥 세상과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티탄의 궁전에서는 왕자와 예언, 두려움과 감시가 서로를 물고 있었지만 섬의 깊은 동굴 안에서는 아주 작은 생명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우스입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환영받는 왕자처럼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크게 부를 수도 없었고 태어난 기쁨을 오래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크로노스가 자식의 존재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첫 세상은 넓은 궁전이 아니라 바위와 나무와 어둠이 감싸는 은신처였습니다. 레아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바꿔치기를 택했습니다. 크로노스에게는 천으로 싼 돌이 건네졌고 진짜 아이는 멀리 숨겨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속임수의 재치만이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더 큰 힘을 정면으로 이길 수 없을 때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싸움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크로노스는 돌을 삼키며 예언을 삼켰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눈앞에서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신화는 종종 가장 강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왕이 안심한 바로 그 순간, 왕좌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는 미래가 조용히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크레타는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이 섬은 하늘의 감시와 궁전의 규칙에서 벗어난 장소로 그려집니다. 바다는 길을 끊어주고 산은 소리를 품어주고 동굴은 아직 세상에 나설 수 없는 아이를 감추어줍니다. 제우스는 그곳에서 드러나는 법보다 숨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신화에 따르면 아이는 ним프들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아드라스테이아와 이다 같은 이름이 나오고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염소 아말테이아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벌들이 꿀을 가져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세부는 전승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그림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은 아이를 없애려 했고 작고 조용한 존재들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거대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젖 한 모금, 꿀 한 방울, 동굴 입구를 지키는 손길, 밤새 잠들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는 돌봄, 이런 것들이 모여 한 아이의 시간을 이어줍니다. 신들의 왕이 될 존재도 처음에는 이렇게 누군가의 보살핌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제우스가 울 때마다 위험은 가까워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자연스럽지만 크로노스가 듣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레테스라 불리는 젊은 전사들이 방패와 창을 부딪혀 소리를 냈다고 전해집니다. 쇠가 맞부딪히는 큰 소리로 아이의 울음을 덮은 것입니다. 이 장면은 조금 이상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아이를 키우는 공간에는 자장가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울립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곁에는 방패 소리와 발 구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첫 보호막은 고요함이 아니라 소음이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소란이 오히려 생명을 지키는 벽이 되었습니다. 동굴 안의 시간은 조용하지만 결코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우스는 숨겨진 아이였고 숨겨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위험을 말해줍니다. 아이가 먹고 자라는 평범한 날들 속에도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크로노스가 왕으로 남아있고 안쪽에서는 그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능성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아직 번개를 든 신이 아닙니다. 아직 하늘을 나누지도 않았고 올림포스의 왕좌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의 그는 돌 틈에서 숨을 쉬고 산의 그늘 속에서 젖과 꿀로 자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제우스는 더 흥미롭습니다. 가장 큰 힘이 아직 가장 약한 모습으로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크로노스의 권력은 눈에 보였습니다. 궁전, 왕좌, 명령, 두려움. 그러나 크레타의 동굴에서 자라는 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손이 단단해지고 울음이 목소리로 바뀌는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은 때때로 이렇게 느린 성장 안에서 준비됩니다. 생각해보면 신화가 제우스를 바로 완성된 왕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압도적인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고 숨겨져야 했고 누군가에게 길러져야 했습니다. 위대한 힘도 시작은 의존입니다. 자기 혼자 태어나 자기 혼자 왕이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레아의 선택도 이 동굴 안에서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녀가 직접 곁에 있었는지는 전승마다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아이가 숨쉬는 매 순간 그 선택의 결과가 이어집니다. 돌을 내밀던 손, 진짜 아이를 빼돌리던 마음,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견디던 결심이 크레타의 어둠 속에서 시간을 얻습니다. 아말테이아의 젖과 벌들의 꿀은 단순한 먹을거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아직 세계가 완전히 크로노스의 것이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왕이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산과 숲과 동굴과 작은 생명들의 돌봄까지 모두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은 명령할 수 있지만 모든 숨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쿠레테스의 방패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리는 전쟁의 시작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아이를 숨기는 돌봄의 소리입니다. 무기는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서만 쓰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약한 존재가 살아남을 시간을 벌기 위해, 위험한 귀를 속이기 위해 보호의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크로노스는 자기 자식들을 삼키며 미래를 없앴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래가 꼭 자기 앞에 나타나는 방식으로만 존재한다고 착각했습니다. 미래는 궁전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왕좌에 도전하겠다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미래는 바다 건너 섬의 동굴 안에서 조용히 자랐습니다. 여기서 제우스의 성장은 단순한 성장담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만든 질서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막아도 빠져나가는 숨이 있고 아무리 감추려 해도 이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삼킨 것은 돌이었고 그가 놓친 것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아이는 자랍니다. 처음에는 울음으로만 세상에 반응하던 존재가 어느 순간 주변을 알아보고 소리를 구별하고 자기 몸의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동굴 밖으로 들어오는 빛, 바위에 부딪히는 바람, 멀리서 들리는 바다의 낮은 울림이 그의 첫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신화 속 번개는 갑자기 하늘을 가르는 힘처럼 보이지만 그 힘도 처음에는 숨겨진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제우스 안의 번개는 아직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라고 보호받고 기다립니다. 크레타의 동굴은 그래서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힘이 형태를 갖기 전에 어두운 요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는 아이가 언젠가 강해질 것이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순간을 지켜낸 손들 때문입니다. 레아의 결심, 님프들의 돌봄, 아말테이아의 젖, 벌들의 꿀, 쿠레테스의 방패 소리. 신화는 한 사람의 영광 뒤에 얼마나 많은 조용한 보호가 있었는지를 잊지 않습니다. 크로노스의 세계에서는 두려움이 모든 것을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크레타의 섬에서는 다른 법칙이 작동했습니다. 살려야 할 것은 숨기고 들키면 안 되는 울음은 덮어주고 아직 약한 힘은 시간을 얻도록 기다려주는 법칙입니다. 그 법칙은 왕의 명령보다 작아 보이지만 끝내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아이는 아직 세상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가지는 바꾸고 있었습니다. 크로노스의 질서가 완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지 못하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자기 두려움의 반대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크레타의 동굴 안에서 제우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야기는 방향을 바꿉니다. 아직 번개는 하늘을 가르지 않았고 왕자는 그대로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바위 사이에서 이어지는 작은 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삼키지 못한 숨, 누군가가 끝까지 지켜낸 숨. 신화는 바로 그 숨에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봅니다.